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도 지금 비상계엄 1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주가가 깜짝 놀랄 만큼 떨어졌었고 한 2,300까지 코스피 갔었죠. 지금 4,000 시대가 와 있는 상황인데 돌아본다면 1년 동안 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예. 그날 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금융 시세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루에만 40원 이상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게 밤 한 10시부터인데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심야장 우리나라 지금 밤에 한 번씩 외환시장이 쓰고 있는데 뭐 거기서 환율이 완전히 무너져서 1,480원, 70원대까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주가 코스피는 2,441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4,000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비하면 2,441 거의 약 한 10분의 4 토막이 적은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 그러네요. 평가절하가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그날 비트코인이 아주 맞아요. 갑자기 크게 내렸습니다. 엄청 많이 내렸었죠. 그렇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네요. 예.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계엄이야? 이러면 이거 난리가 나겠군 하면서 암호화폐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 뭐 금융 시세는 그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상당 수준 회복이 됐고 특히 주가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율은 안정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 지표인데 실물 경제 지표도 작년에 이 계엄령 사태 때문에 올 한 해 성적표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12.3 비상계엄의 충격 여파가 고스란히 이제 보여졌던 게 경제 지표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어요.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달, 8월 달에 나왔던 IMF의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2025년에 한국 경제는 2.2%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IMF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예. 또 ADB라는 IMF의 자매기구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한국 경제는 2025년에 2.3% 성장할 것이다. 뭐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데 올 실적이 특히 이제 12월 3일 계엄이 터지고 첫 맞이한 2025년 1, 4분기 예. GDP를 까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염병이 돌았던 어쩔 수 없던 상황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된 겁니다. 이후에 2분기에 좀 선방하고 3분기에 좀 선방했지만은 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만은 연간으로는 현재 0.8 정도 성장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전후의 전망과 실적만 놓고 보면 예. 약 한 우리나라 성장률의 1.2%포인트가 공중 증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엄이 끝이 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이루어갔었는데 특히나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1, 2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 수많은 경제적인 정책들, 뭐 정치적인 건 다 배제하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의 경제적인 정책들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환율이 무너지고 우리 주가가 떨어진 것은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확실성.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경제는 실제로 나쁜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투자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전망될 때는 그것을 위험을 해칭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 아예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2025년 상반기에 계속이 됐습니다. 특히 2025년 연초에 정말 어려웠고요. 가장 걱정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국가 신용 등급은 선방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추가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프랑스란 나라는 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리보다는 겉으로 볼 때는 좀 충격이 덜했던 것 같은데 무디스나 S&P 푸어스 같은 데서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은 하락시키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질서 있는 재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한국의 금융 신용 등급을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중이 프랑스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재정 건실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높이 보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국민들 합의로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바로 대대적인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 사태 속에서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특히 카드 소비 실적을 놓고 보면요. 이것은 2000년도 카드 대란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쓰지 못하고 또 연말 연시에 망년의 모임도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작년 연말 또 올 연말 연시에 행사들이 수년되거나 캔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가 더 위축돼서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40조 가까운 추경을 하게 됐고 그 추경을 집중적으로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특히 국민 경제 GDP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취약했던 수출이나 투자보다도 더 취약했던 소비를 끌어올리면서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목은 그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풀게 되니까 이게 물가를 자극했고 그것은 또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해서 지금 환율을 불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부담, 과제를 안기도 했거든요. 일단 경제 총량 면에서는 완전 회복은 못했지만 2025년 마이너스 또 2025년 2분기의 저성장 상태에서 조금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회복이요. 지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접어든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는 좀 무관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하늘이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지금 GDP 외형 성장이 좋아 보이지만은 많이 회복된 것 같지만 만약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휘청하면 지금 다른 부분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부분 간 어떤 불균형 성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지만 그리고 또 하나 최대의 난제로 꼽혔던 게 한미 관세 협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될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협상이 이루어지고 좀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쨌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결과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죠.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또 관세 좀 덜 때릴 테니까 미국에 투자해 하는 투자 요구 이게 사실 관세 협상 쪽의 한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선언한 게 2025년 4월 8일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환율이 1,400 그러니까 1,447.6원. 1,474.6원. 죄송합니다. 네. 1,474.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자, 환율 다시 수정드립니다. 1,484.6원입니다. 저희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나간 거니까 하루하루 환율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때 그만큼 높았다. 우리 환율이 무너져 섰다. 예. 그러다가 사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1,350원까지 다시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관세 협상에서 투자 부분을 합의하면서 다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서 미국이 일본과 유럽에 때린 15% 정도 상호 관세를 기준으로 볼 때 뭐 그 정도를 우리도 똑같은 것을 맞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처음에 미국이 요구한 것은 3,500억 달러를 달러 현찰로 일시에 하는 거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끈질긴 협상 끝에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한다. 그것도 한국의 외환 사정이 어려우면 1년 200억 달러 한도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일본보다도 뭐 결정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당초 논의됐던 통화 스와프 일본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또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내 통화 스와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환율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자, 이 대목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란 얘기는 환율 관리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돈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그런 악재인 동시에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 이것을 역으로 잘 활용한다면 뭐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연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어차피 주게 된 돈이라면 어차피 투자하게 된 돈이라면 이 3,500불을 어디다 어떻게 수익률 높게 쓸 것이냐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환율이 사실 높은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뉴 노멀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전문가의 평가들이 더 많이 궁금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요.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모간 스탠리라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 있죠. 모간 스탠리가 한국의 환율 불안 곧 끝난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환율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내년감에 안정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한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하지 않았느냐. 그럼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적어도 외생 변수.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의 굉장히 안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변수는 우리나라 지금 통화량이 미국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내년에도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거시경제, 특히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이런 노력, 환율을 막기 위해서는 환율 붕괴를 막고 튼튼한 금융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전, 건전 유지가 제1차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한국 경제 진단을 받고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